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자, 오늘은 유니퀘스트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보면 좋을지, 또 해당 종목을 공략하려면 어떤 관점으로 어디서 사고 어디를 목표가로 잡아야 될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 쭉 남겨드릴 테니까요. 시간 될 때 천천히 들어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 기업이에요. 그런데 유니테스트라는 기업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유니퀘스트? 얘는 뭐지?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알고 있는 HBM 반도체들 뭐 여기에 대한 이슈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반도체의 소재나 부품 뭐 이런 쪽보다는 유통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통 솔루션이라고 하면은 되게 말이 어렵죠. 유통 솔루션? 그냥 뭐 엔비디아에서 반도체 떼다가 다른 데다 파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유통 솔루션이라는 거는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밀키트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재료를 사서 그냥 바로 툭 주는 걸 유통이라고 한다면, 밀키트 같은 경우는 거기 안에, 자, 이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적혀져 있잖아요. 이게 종합적으로 다 솔루션이 돼서 이것만 있으면 바로 밥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밀키트라고 하면, 이 칩을 쓰려면 이런 설계가 필요하고 저 칩이랑 연결할 땐 이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고 저희가 설계 도면도 좀 봐드릴 거고요. 나중에 AS까지 해드릴게요. 이런 솔루션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정확하게 말하면 엔비디아의 공식 파트너사는 맞지만 HBM 반도체랑은 사실상 관계가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이 아니라 이쪽 같은 경우는 제슨 이라는 또 엔비디아의 AI 칩셋을 우리나라에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뭐냐? 자,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 막 잘 가잖아요. 제가 이제 저랑 오래 하셨거나 제 방송도 챙겨보고 제 글도 보신 분들 중에 제가 2026년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시스템 반도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죠.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뭐 여기까지 풀면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건 로봇 관련주들 엄청 핫하죠. 피지컬 AI 시대가 드디어 열린다.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뉴스 보면 막 들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그 학습하고 추론하는 그런 AI였다면 이제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피지컬 AI가 등장한다. 이거는 AI가 이식돼서 로봇이라던가 뭐 자율주행 이렇게 실제 활용된다라는 의미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게 뭐다? 뇌가 필요해요. 로봇 안에서도 뇌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이 뇌를 만드는 게 시스템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엔비디아가 로봇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로봇이 미래의 먹거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지금 엔비디아의 반도체는 HBM 반도체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지 피지컬 AI 분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로봇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건 로봇 전용 AI 칩셋을 개발 중이라는 소리겠죠. 자, 그리고 이게 아까 말한 제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칩을 로봇에 다 넣어야 돼요. 우리가 로봇 팔에도 넣어야 되고요. 로봇 머리에도 넣어야 되고요. 자율주행 차라던가 이런 곳에도 들어가는 게 이런 제슨 칩셋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유통하는 데가 유니캐스트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시장의 관심을 지금까지 거의 못 받고 있었죠. 왜냐면 2025년 한 해는 메모리 반도체 해였거든요. HBM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이런 얘들만 잘 갔지 실질적으로 피지컬 AI의 핵심적인 이런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은 주목받지 못했으나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그런 로봇 칩셋 있죠. 그거를 우리나라에 거의 반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로봇이라는 산업이 개화하고 피지컬 AI 산업이 개화하면 개화될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뇌의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가 필요할 거고요. 그거를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는 회사도 엔비디아예요. 그런데 이 칩을 공급하는 회사고 유통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 만큼 우리나라에 이제 더 다양한 종류의 로봇이 등장하고 자율주행이 더 확산되기 시작하면 유니캐스트는 시장에 충분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 소린지는 모르겠는데 좋대. 그쵸?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주목할 건 2025년은 HBM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했다면 2026년도에서는 피지컬 AI 시대가 개화를 하면서 피지컬 AI에 들어갈 수 있는 뇌 같은 거, 로봇의 뇌가 필요한데 그 뇌는 시스템 반도체다. 그래서 2026년은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반도체를 매매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메모리 반도체를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도 관심을 가지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2026년 반도체 매매를 할 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회사는 무지하게 탄탄합니다. 자,
뭐 BPS가 전부는 아니지만 이 회사 뭐 저 PBR 관련주, PBR 1 미만에 있는 회사는 좋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자, 얘는 당근마켓에다가 이 회사를 갖다 팔면 중고로 갖다 팔면은 한 주당 11,000원씩 쳐주겠다는 거예요. 이 회사의 자산 가치는 한 주에 11,000원짜리입니다. 근데 현재 주가는 6,460원이죠. 자, 그러면 이 회사가 단순히 돈만 많고 돈을 못 버는 회사여서 가치의 평가를 못 받느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실적 또한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특히 피지컬 AI 시대가 개화되고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쪽의 매출액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무래도 영업이익이라던가 순이익이 매출액 비해 떨어지는 건 맞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실적 그리고 실적 개선의 여지도 충분히 있고 회사도 탄탄하기 때문에 뭐 얘가 뭐 유증이라던가 감자 뭐 이런 거 맞을 가능성도 굉장히 낮은 종목이다. 그리고 배당도 주기는 하는데 뭐 별 의미는 없죠. 그래서 일단 회사 자체는 별로 위험한 회사는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때 나는 박스권 상단 뚫는 줄 알았어. 이때 거래량 실리면서 이렇게 쫙 치고 올라갔을 때 있잖아요. 이때 유니캐스트가 왜 간 거였냐면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그걸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그 황 아저씨가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HBM 반도체 그 블랙웰 그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나라에 왕창 준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엔비디아의 공식 협력사가 유니캐스트이기 때문에 유니캐스트가 거기에 주목받아서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HBM 반도체 블랙웰이라던가 이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런 고성능 반도체 같은 경우는 유니캐스트가 유통을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냥 엔비디아 협력사라는 이유로 올라간 거지 그렇게 협력사인 이유로 올라갔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린 거지. 야 근데 얘네가 유통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래량 없이 낙폭을 키웠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 달 시장 조정까지 먹히면서 이제 같이 쭉 밀렸던 그런 종목인데 일단 중요한 건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이 생겼다는 거.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 위에서 좀 잘 버텨줬다라고 하면 더 크게 좋은 모습을 보였겠지만 여기 못 버텼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갔고요. 마침 또 그때 이제 시장 조정까지 겹쳐지면서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면서 아래까지 쭉 조정이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아래에서 다시 한 번 더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1선 위로 올라간다. 얘가 여기 61선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7,300원 정도 라인까지도 충분히 추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고요. 자, 이 종목이 이슈로 만들어진다면 뭐다? 로봇입니다. 로봇 자율주행 요즘 잘 가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들 지금 로봇하고 자율주행이 아주 단순한 것만 보고 있어요. 로봇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팔을 움직일 수 있는 기술,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기술, 막 허리를 빙글빙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 정도면 과거 로봇하고 다를 게 없죠. 우리가 로봇에 집중하는 건 뭐죠? AI가 접목된 로봇에 집중을 하는 거지 그냥 단순히 정해진 동작 그냥 입력한 대로 움직이는 로봇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진짜 AI가 접목되기 위해선 그 로봇에 맞는 AI 칩셋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게 아까 말한 엔비디아의 제슨이라는 칩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로봇이 지금까지는 단순히 구동을 위해서만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피지컬 AI 시대 개박한다. 그러면은 야 로봇이고 자율주행이고 거기에 맞는 뇌가 필요하네. 그 뇌 누가 만드냐? 그 뇌를 만드는 게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이고 엔비디아예요. 그러면 엔비디아? 그럼 엔비디아가 유통하는 데가 어디냐? 여기라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피지컬 AI, CES 지나고 나서 피지컬 AI에 대한 관심이 커졌을 때 그때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연말을 노렸다기보다는 내년 뭐 1월 중순 정도를 노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해당 종목 아까 말한 것처럼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 있고 심지어 위에 갭자리까지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박스권이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을 접근한다면 여기 들어가는 건 사실 지금은 사기보다 왜냐면 지금 박스권 상단이잖아.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여기 61선 위로 올라가는 거 보고 사는 게 훨씬 좋아요. 6,600원 위로 올라가는 거 보고 아 여기 안착했구나. 그럼 여기서부터 갭자리를 노린다던가 볼린저 밴드 상단 자리를 노리면서 접근하는 게 일단 교과서적인 대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간 이유는 뭐냐? 그냥 밀리면 더 사지 뭐. 박스권 매매하지 뭐. 이 종목이 주목받는 데까지는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몰라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건 1월 중순이긴 하지만 그보다 길어졌을 때는 이 박스권 안쪽을 계속 만들 가능성이 높죠. 그랬을 때는 이 박스권 안쪽에서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매매를 할 겁니다. 작년 딱 이맘때쯤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거 기억나나요? 이때 여러분들하고 내가 반도체 엄청 재밌게 가지고 놀았던 종목. 그 종목이 하나마이크론이었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당시에 여러분들한테 남겨드렸을 때 지금은 여기 있지. 지금은 여기 있지만 우리가 언제 샀다?
이때 샀다. 우리가 이때 박스권에서 엄청 가지고 놀면서 즐겁다 하고 막 사고 팔고 했잖아요.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도 그런 결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 아래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수는 있지만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 윗갭 자리가 있기 때문에 빠르면 1월 중순이고 만약에 좀 더 딜레이 된다라고 하면 박스권 안쪽에서 가지고 놀 생각으로 지금 접근한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박스권 매매에서는 어떻게 접근하죠?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박스권 매매의 기본은 박스권 상단에서 사는 것보다 박스권 중하단 선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사실 6,250원 아래로 떨어지길 기다렸다 사거나 아니면 박스권 상단 안착하는 거 보고 사는 건데 지금 구간에서 산다라는 건 박스권 중단 아래로 평단을 낮추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종목은 첫 진입은 그냥 대충 현가에 하시면 돼요. 뭐 대충 요 부근에서 대충 그냥 가볍게 한번 들어가시고 두 번째는 6,250원. 얼마 안 되죠. 480선까지 밀려봐야 마이너스 3%밖에 안 돼요. 여기서 한번 사고 박스권 하단으로 예상되는 6,000원 라인에서 좀 힘을 준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는 반도체 유통 솔루션을 하는 회사고 묶일 수 있는 테마는 로봇과 자율주행, 여기에 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제슨이라는 엔비디아의 칩셋,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엔비디아가 계속 로봇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이슈도 계속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매수는 1차 매수는 현가에서 30% 정도 사면 됩니다. 그리고 2차는 여기 6,250원 정도, 6,250원에서 20%만 사요. 왜냐면 우리는 박스권 하단부에서 좀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2차까지는 절반, 여기 한 요 정도 라인으로 사면 되고 3차 6,000원 라인 있죠. 자, 여기서 50%를 삽니다. 요렇게 3분할로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1차 목표가는 한 7,000원 정도 라인을 보고 있기는 한데 이 종목이 막 엄청 변동성이 크고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좀 더 볼게요. 얘가 무너졌던 자리들을 체크를 좀 해보면 근데 사실 7,000원도 뭐 이게 높은 목표가는 아니거든요. 7,000원 갈까? 7,000원? 6,950원 가죠. 6,950원 가고요.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의 갭자리가 존재하는 7,300원 라인, 7,300원이요. 그리고 3차 목표가 좀 더 길게 보고 싶다, 나는 분할 매도를 해서 좀 더 길게 볼 거야 라고 하면 과거 박스권 상단 자리인 7,750원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손절보다는 대응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뭐 기어코 손절을 뭐 뭔가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5,800원 라인, 주봉상 좀 중요한 자리가 5,800원이니까 손절 및 숙제 또는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5,800원을 금요일 종가 이탈 시 요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좀 소외받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외인이라던가 기관의 매수세 야금야금 잘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CES,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화됐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뇌의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 칩셋에 대한 관심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1월 중순 정도를 목표로 보고 있기는 한데 조금 길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박스권 매매로 돌려서 뭐 3% 4% 먹고 밀리면 다시 사고 3% 4% 먹고 밀리면 다시 사고 이렇게 반복해서 남겨드릴 테니까 위 가이드대로 따라오시면 어려움 없이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네요.